네, 97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모기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는 기계 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6기고요. 회계기간은 2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는 쉬운 내용이니까 그대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우리가 어디에서? 네, 거래처 등록에서 바로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교재 볼 거니까요. 자, 시험지나 교재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코드 몇 번입니까? 1056이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가나전자. 이렇게 명하시면 되고, 자, 유형이 매입으로 나와 있죠. 매입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사업자 넘버부터 적겠습니다. 129-86-78690. 그리고 대표 이름은 이은성 나와 있네요. 자, 업태와 종목 제조점 도소매라고 적으시면 되고, 종목은 네, 전자제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자, 주소는요,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말라고 그 문제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만 주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맞죠? 네, 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밑에다가 118, 그 다음에 101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다가 붙여서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쵸? 예, 밑에다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동호수는요, 보통 밑에 적길래 그냥 이렇게 적은 거지, 예, 위에 적는다고 해서 틀렸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예, 위에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세요. 네, 다음은 이제 2번 문제인데요. 자,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문제이죠. 자, 이 내용도 쉬운 내용이니까 자, 빠르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고요. 받으러에 클릭하시면 되고, 자, 여기하고 문제하고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문제 보니까 일단은 받으러면 자, 송강산업에 대해서는 얼마이다? 올바른 금액이 네, 300만 원이나 되어 있죠. 전기에서 넘어온 게 전산에서는 30만 되어 있지만 문제를 보니까 아니다. 30이 아니고 300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300으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림성사는 얼마입니까? 280이 아니고 1280이니까 여기다가 128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지급과 마찬가지 더 라벨은 얼마입니까? 610만원이 아니고 올바른 금액이 360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통진 홍업이라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통진 네, 흥업이네요. 네, 이렇게 엔터 치시면 되고, 금액은 250. 이거는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있네요. 더 이상 입력할 건 없으므로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네, 3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해보니까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그러면 이 오류 먼저 고치는 게 퍼스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메뉴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관련 재무제표를 고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로 오류부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내용이 어떻습니까?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액이 있죠. 그러니까 500번대 복류생비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자, 500번대 복류생비는 손익계산서에다가 반영합니까? 아니면 원가 명세서에다 반영합니까? 당연히 원가 명세서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있잖아요. 생산부에 240만원만큼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거를 영업부의 복류생비로 반영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고쳐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업부에 있는 복류생비 800번대를 240만원만큼을 빼고 그 뺀 만큼을
생산부 500번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영업부는 공장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클릭. 여기 보시면은 복류생비 800번대가 있을 건데 이 복류생비 800번대가 자 어때요? 980이 있죠. 요 980에서 240만원만큼은 빼야 되겠죠. 왜 빼야 됩니까? 그렇죠. 생산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980에서 240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980에서 240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740입니까? 그럼 74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변화가 오겠죠. 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240을 뺀 만큼을 어디 가가지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가지고 240만큼을 더 올리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복류생비에 가셔가지고 240만원만큼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590에다가 240을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네, 830입니까? 네, 83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830으로 바꿔주면은 단계제품 재료원가가 변하겠죠. 얼마? 439, 400, 000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드디어 오류 내용은 다 정정했으니까 정기분 재무제표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계제품 제조원가가 자 얼마로 변화가 일어났다? 439, 400이니까 그쵸? 못 외우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자 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한다? 손익계산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는 정정 다 했으니까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어디를 그렇죠. 방금 매출원가 고쳐진 거는 제품 매출원가가 고쳐진 거니까 제품 매출원가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단계제품 제조원가를 437이 아니라 얼마? 439, 40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39, 400, 00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 누르는 순간 매출원가가 바뀌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매출총액부터 해가지고 다 틀어지니까 마지막에 있는 단기순이익도 틀어지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31879가 확인 얼마로? 29479로 바뀌겠죠. 그러면 29479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끌어안고 이제 어디 갑니까? 다음 네 이익요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분 이익요금 처분계산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단기순이익이 29479 어라? 어때요? 이건 맞네. 그럼 이거는 맞으니까 굳이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미처분 이익요금이니까 얼마? 123 000 000이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123 000 000 자 이거 끌어안고 어디? 종착역 재무상태표 가면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에 클릭. 정기분 2월 이익요금 얼마입니까? 123 000 000 얘도 이상이 없죠? 차변 대변 합계도 다 맞죠? 현시간부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다 했으면 이제 ESC 빠져나오시면서 모두 다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해드리면 첫 번째 뭐다? 그렇죠. 회식비 지출액이 800번대가 아니니까 800번대에서 240을 빼고 500번대로 240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퍼스트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틀어지니까 그쵸? 얘를 고치고 끌어안고 손익계산서 어디 뭐가 틀어집니까? 단기순이익 틀어지니까 고치고 끌어안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는 좀 뭡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정확하게 나왔지만은 우리는 여기까지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하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여금을 끌어안고 종착역 재무상태표에 얘가 1, 2, 3으로 잘 되어 있는지 네, 마무리는 꼭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손 이 표 순으로
서로 일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주시면 된다는 거, 그 정도에 대한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뭐 실무 시간 때 열심히 했으니까 뭐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트 1 기술정보관리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번 일반전표 입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7일 날에 매출거래처인 달러일러가 회사행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달러일러에 대한 외상물주금 1200만원만큼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돈을 떼인 거죠. 네, 떼었으니까 대손 처리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손 발생일 직전에 외상물주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잔액 얼마? 500만원 있으니까 자, 퍼스트 대손 충당금 먼저 메꿔 주시면 되겠죠. 세컨드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외상물주금 떼었으니까 대변의 외상물주금 자산의 감소. 자, 이거부터 먼저 분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게 사라진다. 1번 1200이고요. 거래처 당연히 달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어떻게 분기하죠? 퍼스트 대손 충당금 먼저 제거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500 제거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죠. 자, 7월 7일 날에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얘는 채권이니까 달러일러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얼마? 1200. 자, 차변의 퍼스트 뭐다? 대손 충당금 먼저 메꿔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짝지니까 109번 쓰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500만원만 메꿔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죠? 미리 충당금을 설정했다면 메꿔주면 되는데 못했으니까 얘는 드디어 뭐다? 정말 손실로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 자, 얼마? 700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7월 15일 날 매출거래처인 희망기계의 외상물주금 650만원에 대해서 다음에 전자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가 어떤 내용이죠? 외상값 받은 거죠. 근데 외상값 받은 건데 그 금액을 어떻게 했다? 일부는 어음으로 일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선 얘는 어떤 걸 먼저 분기해야 되느냐?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대변에 뭐다? 외상매출금 사라지는 걸 먼저 분기하시면 돼요. 전체 얼마? 650이죠. 자, 얘가 1번 당연히 거래처는 달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차변에요. 얼마가? 1부는 어음이 들어오죠. 근데 그 어음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500만원 쓰여져 있죠. 그럼 500이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는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 되는 거니까 받을 어음으로 차변에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돈 받을 거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거래처 당연히 달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힘만 깊게 달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150만원만큼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얘는 문제 보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답니다. 그쵸? 그럼 차변에 뭐 보통예금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으로 사라지고요. 2번 받으럼 들어오고 3번 보통예금 들어온다. 그렇게 분기를 하시면 돼요. 자, 7월 15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우선 대변에 뭐 사라진다? 외상매출금이 먼저 사라지겠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해가지고 거래처 누구입니까? 네, 희망기계로 달아주시면 돼요. 얼마? 전체 금액은 650이죠. 근데 이 중에서 500만원만큼이 어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받으럼으로 분기하면 되겠죠. 받으러면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누구? 당연히 희망기계한테 받아야 되겠죠. 얼마? 500만원. 근데 나머지는 보통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라? 이게 500이죠. 네, 500이니까 여기는 150. 자, 쌤이 숫자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다시 고쳤습니다. 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풀이 앞서가지고 간단한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 시간 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 기억나시죠? 자본거래 이익은 주로 뭐다? 자본 잉여금이 있었고, 자본거래 손실은 주로 자본 조정 항목이 있었죠. 그쵸? 그럼 이런 자본거래는 뭐 증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 자사주의 매입과 처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증자만 가지고 쌤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증자만 이해하시면은 나머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필기 내용은 자본거래 손실과 이익은 서로 상계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증자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3월 1일 날에 우리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액면가 얼마? 자, 100원치만큼을 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차변에는 뭐죠? 돈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그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제 땅 사고 건물 지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자, 150원 들어왔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액면가보다 50원만큼을 벌었으니까 이게 자본거래 이익이죠. 자, 얘를 대변해 뭐라고 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50원 이렇게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걸 뭐라고 했죠? 자본 잉여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재는 뭐다? 자본거래 이익이 50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6월 5일 날에 자, 우리 회사가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증자를 했어요. 그럼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200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차변에는 돈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이 120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120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는 뭘로 분기하면 되죠? 이때는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된 거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기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회계는 무조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자본거래 손실과 이익이 서로 존재한다면은 서로 상계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3월 1일 날에 자본거래 이익이 50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실이 난 거죠. 그럼 이 손실을 어떻게 한다? 자본거래 이익으로 먼저 퉁쳐란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50원이 먼저 사라지고 그럼 나머지 얼마? 30원에 대해서만 자본거래 손실인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분기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 둘이는 이제 서로 상계되어서 없어지니까 우리의 재무상태표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만 남는 겁니다. 즉 자본거래 손실만 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또 예를 들어 볼게요. 8월 2일 날에 우리 회사가 또 증자를 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대변에 뭐다? 자본금 액면가 500원인데 차변에 돈은 1000원 들어왔대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이 거래가 없었더라면 여기는 답이 뭡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500원 하면 되는 거죠. 근데 6월 5일 날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자본거래 손실이 있잖아. 그쵸? 이 손실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서로 상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또 없애버리고, 그쵸? 나머지 470만 원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네, 첫날에 어떻게 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거래 이익이 있었는데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 손실을 메꾼 거죠. 그쵸? 그래서 6월 5일 날에는 이제 요거 두 개 사라졌으니까 30원 남았는데 8월 2일 날에 이익이 500원 발생했죠. 근데 왜 470입니까? 그렇죠. 요때도 어떻게 한다? 현재 남아있는 할인 발행 자금 손실이 있으니까 얘를 또 퉁쳐가지고 얘를 470으로 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증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감자나 자사주의 처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서로 상계하는 거니까 감자에서는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을 서로 상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이익으로 상계하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쌤이 여러분께 정리해 드린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즘에 정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산 세무에서도 거의 빈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 문제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별표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7월 20일 날 보유 중인 자기주식 12,000주를 처분했고요. 자기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의 가액은 1,200입니다. 이거를 전부 1,150만 원에 처분했고 그 대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괄호안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얼마가 있다고요? 30만 원이 있답니다. 이게 왜 있을까? 혹시나 처분 손실이 나온다면 서로 뭐 한다고요? 네, 상계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처분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분개한다?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자기 주식이 나가는 분개 1번으로 먼저 해야 되겠죠. 맞나요? 장부가액이 항상 나갑니다. 1,200만 원. 그런데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죠. 얼마? 1150에 팔았으니까 1150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1200만짜리를 1150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50원의 손실을 본 거죠. 그러면 이 손실을 전부 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분개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처분이익이 있으니까 얘로 먼저 메꾸어 주고, 그래서 이게 3번이죠. 그 다음에 50에서 30을 뺀 나머지 얼마? 20만원만큼을 처분 손실로 인식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분개하시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본거래 손실과 이익은 서로 상계합니다. 그러면 분개 보겠습니다. 자, 7월 20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우선 대변에 자기 주식 나갔죠. 얼마? 네, 1,200이 나갔죠.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1,150만원. 그러면 차변에 손실이 50이지만 이익이 있었으므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먼저 얼마를? 그렇죠. 30만원 먼저 메꾸고 나머지 20만원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보자. 그 얘기였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8월 5일이죠. 자,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했네요.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 시점에 공정가액은 주당 8,000원입니다. 자, 이거 뭐죠? 네, 증자에 대한 이야기죠. 왜? 다른 건 필요 없고 주식을 발행을 했잖아요. 그쵸? 자, 쌤이 주식회사 자본에서 무조건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죠. 주식을 발행했다. 이 말 나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대변에 자본금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쵸? 결국 증자입니다. 그럼 자본금 분개했는데 얘가 얼마냐?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죠? 그러면 2만 주에 한 장당 얼마? 5,000원이니까 자, 1억이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첫 번째로 분개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뭐다?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쌤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뭐다? 건물과 같은 현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돈 받아가지고 건물을 산다면 건물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한다? 예, 금전 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현물 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증자에는요,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어떤 대가를 받아가지고 증자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유상증자라고 하죠.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이 유상증자에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은 금전출자, 현물이 들어오면은 현물출자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현물이 들어왔으니까 예, 차변에 건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건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 공정가액을 1주당 8,000원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28에 16, 1억 6천 들어오는 거죠. 맞죠? 그럼 나는 1억 발행하고 1억 6천짜리에 건물 받았으니까 6천만 원만큼을 또 벌었죠. 얘를 대변에 뭐라고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6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오던 물건이 들어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액면가보다 초과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상법상 원칙은 돈이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상법은 금전 출자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를 이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 방금 요 3번 문제 보았잖아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4번 문제에 만약에 쌤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괄호 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때는 대변의 답이 뭘까요? 아까 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대변의 답은 뭐죠? 그렇죠. 첫째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2천만 원. 그렇죠.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8월 5일로 가시면 되고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얼마? 1억이죠? 차변에 건물 들어왔네요. 얼마? 1억 6천짜리가 들어왔죠? 돈 벌었다.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액면가를 초과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 자, 그런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11월 19일인데 영업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2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한테 주는 월급은 급여가 아니에요. 잡급이라고 분개하시면 돼요. 이거는 개정 과목만 암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잡급, 대변에 현금 주었다. 자,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11월 며칠 날? 네, 19일이죠. 일단 급여도 비용이고 잡급도 비용이니까 차변에 잡급이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영업부니까 800번대 얼마? 12만원 하면 되고요. 대변에 현금 주었으니까 현금 얼마? 12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일용직 근로자는요, 그 하루 일당에 대 가지고 15만원만큼을 세공제 주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은 그냥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에 올라가면은 얼핏 이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던져본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도움 된다. 자, 6번입니다. 12월 5일 날에 영업부서에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 기여형이죠.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2월분 퇴직연금 53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쉬운 문제이죠. 보통예금 나간다 1번. 그럼 차변에 뭐예요? 확정기여형은 쌤이 비용 처리라고 했죠? 정답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면 여기에 답은 뭐예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12월 5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변에 일단 뭐 나간다? 보통예금 나가죠. 얼마? 530이 나가고요. 기여형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영업부니까 800번대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 항상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유형 선택이죠. 유형 선택은 무엇을 주로 봐야 돼요? 증빙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증빙을 안 보고 문제를 보니까 유형 선택에서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증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풀어볼게요. 8월 3일 날에 판매부서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에이스 오피스텔의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하여 전자 계산서 증빙 나왔죠. 공급가 3만원, 부가세 0원이고 발급받고 보통예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뉘앙스가 뭐죠? 관리실한테 관리비를 준 거죠. 그럼 돈을 쓴 거니까 돈을 쓴다면 무조건 이건 매입이잖아요. 그쵸? 그럼 매입의 증빙은요,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죠. 계산서니까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3일로 가시면 되고 유형 선택은 매입에 면세 5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관리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금액은 3만원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겠죠. 거래처는 에이스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전자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까 얘는 뭐다? 혼합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혼합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정답은 무엇으로 분개하면 되겠습니까? 네, 건물 관리비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좀 생소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요, 상당히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심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계 공부하시면서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계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솔직히 쌤이 봐도 좀 생소합니다. 그쵸?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계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처음 나온 거니까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제기가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를 내는 거는 건물 관리비가 정답이다. 생소하지 않다. 이게 이제 확정 답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봤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쉬운 문제인데 또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개념 과목이 너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틀리니까 과감하게 그냥 스킵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지 못한 점수를 어디에서? 이론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좀 점수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맞죠? 그러면 뭐다? 다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건물 관리비로 분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런 게 또 나왔을 때는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잘 모르는데 뭐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가 네, 관리를 한번 쳐봤어요. 관리를.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관리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보이더란 얘기죠. 어디에? 여기 있네요. 건물 관리비. 그쵸? 그래서 얘를 엔터를 치니까 뭐라?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개정 과목에다가 그와 연관된 단어를 두 글자를 한번 쳐보세요. 치고 나서 똑같이 나오면은 걔를 정답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이죠. 그쵸? 자, 아무튼 건물 관리비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다? 네,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네, 3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8월 21일 날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국자원의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8,000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은 7,700만원이죠. 자, 이거를 220만원 부가세세 포함해가지고 매각하면서 전자성계안서 체크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한국자원이 발행한 약속 업무로 받았습니다. 자, 일단 8월 21일자 매매요청표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기계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세원계안서를 주었으니까 매출의 과세로 가야 되겠죠. 매출의 과세 11번. 품목은 기계장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에 20만원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가 한국자원이죠. 그쵸? 전자세원계안서를 발행했으니까 전자에다가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분계는 자, 쌤이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 나오면은 분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혼합으로 가시라고 했죠? 그러면은 대변에 제품 매출 맞습니까? 아니죠. 기계장치를 팔았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취득원가 네, 8천만원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 8천만원 사라지게 되면은 누구도 사라진다? 차변에 기계장치의 짝지인 감가상각누계액도 사라지죠.
몇 번? 207번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가 사라집니까? 자, 얼마죠? 네, 7,700만 사라지죠. 그러면 8천만짜리가 7,70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재의 장부의 가액은 얼마이다? 3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300이라는 얘기니까 300이 본전이죠. 근데 이 300만 원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만큼이 손실이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을 분개하시면 되겠죠. 얼마? 100만 원. 그러면 정확히 여기에 220이 남는데 요 220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 돈이 엄이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뭐 받을 엄으로 분개하시면 안 돼요. 왜? 받을 엄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재고자산, 즉 장사를 했을 때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받을 엄이 맞는 거지.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죠.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수금 해가지고 220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10월 15일 날 다음 자료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성모기계인데 성모기계가 공급받는 자고 공급자는 무릉이죠. 그럼 우리 회사가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매입을 했다는 얘기고 증빙은 세운게 안 서니까 매입에 세운게 안 서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날짜는 언제? 10월 15일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의 과세 51번 가시면 되고요. 자, 어떤 거 구입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원재료 구입했습니다. 100개 33,330 33만원. 그럼 여기다가 A 원재료 이랬으면 되겠죠. 그리고 100개 33,330에 33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무릉이라고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무릉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전자에다 체크하고, 자, 결제액을 봐야 되는데 결제 보니까 문제 안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수표가 100이고 외상비 소금이 263만 원이죠. 그럼 당연히 263만 원만큼은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외상매입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표는 어떤 수표를 주었습니까? 당좌 수표를 주었죠. 이 문제 괄호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예금 나간다라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개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차변의 원재료 330, 부가세 대급금 33만 원. 예, 분개는 잘 돼 있고요. 자, 대변에 돈 주는 분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돈 주자. 첫째는 뭐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 나간다. 얼마? 네, 1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원재료 구입하면 외상매입금이죠. 자, 거래처는 무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11월 30일 날 주식회사 렌트로부터 11월 1일 날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용 차량. 자, 배기량이 2000cc고 4인승이면 1000cc 초과에 8인승 이하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아무튼 이 차량과 관련하여 11월분 임차료 공급가 60, 부가세 6만원에 대한 전자성계안서를 수취했답니다. 11월 달의 임차료는 12월 10일 날에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될 예정입니다. 자,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회사가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렌탈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렌트카죠, 렌트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렌트카 사용할 때 우리가 매월마다 주는 이 렌트카 비용도 임차료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임차료 하면은 모두 건물에 대한 월세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렌트카, 정수기 비용, 복사기 비용 이런 거 있죠. 복사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안마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렌탈로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때 이 렌탈비는 전부 다 임차료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수용차 렌탈하는 것도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왜요? 8인승 이하 1000cc 초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11월 30일 날로 가셔가지고 이제 분개하시면 되는데, 일단 유형 선택은 세원기한서를 받아왔지만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 54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 렌트비 뭐 이러면 되겠죠. 임차료라고 할까요? 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네, 60만원에 6만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보셔야 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렌트라고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세원기한서 받았으니까 전자에 체크하시고, 자, 불공제 사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를 렌트한 거죠. 그렇죠. 렌트한 것도 임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가 안 됩니다.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아무튼 우리가 렌트비를 주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임차료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대? 800번대입니다. 이거 한 번씩 쌤한테 물어봐요. 쌤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닙니까? 아니죠. 차량 유지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뭐 수리하고 세차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비지, 이건 렌트니까 매월마다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아니에요. 임차료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부가 주는 거니까 800번대 쓰시면 되고요. 66만원. 자, 대변에 뭐다? 지금 준 게 아니고 11월 달에 월세는 언제? 다음 달 12월 10일 날에 보통임에서 결제가 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11월 말일자의 입장에서는 이 렌트카 비용을 안 준 거죠. 다음 달 12월 10일 날에 주는 거니까 안 준 거죠. 안 준 거기 때문에 외상입니다. 그럼 대변에 뭐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렌트 달려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5번입니까? 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12월 10일 날 구매 확인서 체크하시고요. 유성산업의 C제품 100단위 100개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개당 15만원짜리를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원기한서 밑줄짝 체크하시고요. 발급을 하였습니다.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일단 유형 선택부터 해야 되겠죠. 자, 판매하고 영세율 세원기한서 나오면은 매출의 영세죠. 그래서 12월 12일 날에 매출의 영세 몇 번? 1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또는 뭐 C제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00개 단가는 15만원. 그러면 1,500만원치를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영세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네, 거래처는 유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체크하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죠. 그러면 F2 누르고 구매 확인서나 로컬 LC와 같은 내국 시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어니까 3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혼합은 아니고 그냥 전액 외상 갈까요? 뭐 혼합 가도 괜찮고 전액 외상 가도 괜찮은데 지금 대금을 10일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결국 외상이죠. 근데 얘는 누구를? 제품 팔았으니까 장사를 한 거죠. 장사니까 외상 매출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전액 외상 2번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개는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12월 30일 날 중국에 도주한 뉴욕닷컴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여러분 수입도 매입이죠. 그럼 일단 매입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아무튼 이 매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의 별표로부터 전자수입세원기한서 4천만원, 자, 수입세원기한서 밑줄짝 부가세 300만원짜리를 발급받았고 이와 관련한 부가세는 당좌수표로 납부를 하였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수입이죠. 자, 수입하고 나서 수입세관계환서 받으면 매입의 수입으로 가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매입의 수입 몇 번? 5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입의 경우에는 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거래처는 항상 누구이다? 그렇죠. 세관이죠. 세관. 자, 두 번째는 뭐죠? 공급가액 4천만 원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분개를 안 합니다. 요 부가세에 대한 분개만 한다. 그래서 VAT, Value Added Tax, 부가세 분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분개할게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원재료죠. 원재료. 수량과 단가는 안 나와 있고 금액은 나와 있죠. 4천만 원에 400입니다.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당연히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분개는 부가세 분개만 할 겁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세관을 무조건 적으라고 했죠. 절대로 뉴욕닷컴이 아닙니다. 인천 세관을 적으셔야 돼요. 왜? 수입할 때 수입세관계환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니까 세관장의 거래처를 쌤이 항상 적어달라고 얘기했죠. 자, 전자에다 체크하시고요. 전자수입세관계환서니까 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합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매입세액만 분개가 되어 있죠. 자, 원재료 4천만 원만큼은 분개하시면 안 돼요. 물건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 세관에 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분개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분개만 한다. 그리고 대변에 돈을 주면 됩니다. 이 부가세를 당좌 수표로 적었으니까 당좌 예금이라고 분개를 하시면 돼요. 얼마? 400만 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수입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은 거래처는 세관이고 부가세 분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시험표 임명 문제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오류 형정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4번 오류 형정 문제입니다. 자, 일반전표로 갈지 매매시험표로 갈지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부가세와 관련해 있는 것들은 거진다 매매시험표 가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말 그대로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면 일반전표에서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8월 10일 날에 이자 수익이 30만 원만큼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빼고 나머지가 들어왔답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자, 기억나세요? 네, 선납세금. 법인이 돈을 벌게 되면은요, 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떼었을 때 선납세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 때 법인세가 이제 계산이 되면은 거기에서 선납세금 빼고 나머지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5만 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요때 요 자산을 선납세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은 8월 10일 날 어디 가면 될까요? 뭐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일반 전표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8월 10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이자 수익이 25만 3,800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문제 보니까 30만 돼 있죠. 그래서 3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보통예금은 얘는 25만 3,800원 들어온 게 맞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46,200원은 방금 쌤이 뭐라고 했죠? 세금을 떼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떼었으니까 법인세를 미리 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해가지고 46,200원을 이렇게 추가로 분개를 해주시면은 대변의 이자 수익 얼마? 3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25만 3,800원 들어오고 나머지 46,200원이 선납세금이구나. 이런 분개만 두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12월 10일 날에
원재료 매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가 11만원만큼이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신규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했답니다. 운송은 일양 택배가 하였으며 별도의 세운계안서를 받았습니다. 그쵸? 그것도 전자 세운계안서를 받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가 아니고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직원은 이거를 일반 전표에다가 분기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 있는 문제를 치우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다시 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에 일반 전표를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참고로 이거는요, 그 분계도 잘못된 거죠. 왜? 우리 원재료를 갖다가 매입할 때 운반비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운반비가 아니고 원재료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 자체도 아예 그냥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체크하시고 삭제 날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매매전표 띄우시면 되고 이 매매전표에서 몇 월 며칠 12월 10일로 가셔가지고 다시 하나 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돈을 쓴 거니까, 그쵸? 운반비를 쓴 거니까 매입이 되겠죠. 그럼 매입에 세운계안서니까 과세 51번이 맞고요. 품목은 운송비.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이 11만원이니까 결국은 10만원에 만원을 잘라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일양 택배라고 적으시면 돼요. 전자에 체크하시고 분계는 이게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느라 되어 있으니까 현금을 주었겠죠. 그래서 저는 현금 1번 적으시고 원재료로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운반비로 고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원재료 매입하면서 운반비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운반비는 원재료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답입니다. 이상으로 오류 정정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고요.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풀이하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수동 결산을 먼저 풀고요. 두 번째 자동 결산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 5가지 누가 있습니까?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진 다 수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수동과 자동을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죠? 자, 문제 보니까 1번은 수동이죠. 그 다음 2번 문제도 수동입니다. 자, 3번 문제도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차의 결산 문제는 자동 결산 문제가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셋 다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분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할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1번과 2번은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모품에 대한 문제이고 얘는 당연히 뭐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문제는 푸는 뉘앙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푸는 것보다는 2번을 먼저 풀고 나서 1번을 설명하면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먼저 풀고 1번을 풀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번 연도 5월 1일 날에 공장 화재보험료 1년치를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1년 12달치를 어떻게 했다? 360만원. 얘를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납부를 했다. 그쵸?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면서 전액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주경비 500번대 비용으로 분겠다 그 얘기예요. 자,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합니다. 자, 거래처는 달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첫 번째로
5월 1일 날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5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개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5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개했다? 보통예금 360 나가고 얘를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로 전부 다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거 분개가 좀 어려우시면은요,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5월 1일 날로 조회하시면은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이렇게 전산에 분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 식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분개를 참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고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럼 분개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죠? 지금 이 결산이니까 정말 이 보험료가 360만 원만큼이 맞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정리하는 분개하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정말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360만 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자, 360만 원에서 곱하기 1년 12달치를 주었으니까 12분의 해야 되겠죠?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12분의 이번 연도에는 5월 1일부터 주었으니까 5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가 당연히 뭐다?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만 원 곱하기 12분의 5, 6, 7, 8, 9, 10, 11, 12 12분의 8이죠. 8을 곱하니까 얼마나 옵니까? 240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240만 원만큼이 정말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보험료는 240 분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거를 어떻게 분개했다? 360으로 잡았으니까 올바른 정보입니까? 잘못된 정보입니까? 잘못된 정보죠. 발생주의에 의하면은 240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 360에서 24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비용의 소멸, 비용의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360에서 240을 빼면은요,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120이죠. 120만 원만큼을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에서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결산 정리분개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취소를 시키고 이 120만 원만큼은 이번 연도에 안 주어도 되는데 주었으니까 결국 뭐다? 내년 거를 미리 준 거죠. 맞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은 이 내용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말자로 가셔가지고 차변에 선급 비용 얼마? 방금 120만 원이었죠? 자, 120만 원 분개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500번대를 취소를 시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전액 보험료로 처리되어 있으면은 이게 답인데 가끔씩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보통예금 나가는 건 똑같은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비용 처리하였다로 분개도 해드리지만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12월 말 날에 분개 어떻게 할까요? 자, 쌤 늘 얘기했죠. 보험료를 주었을 때 비용으로 분개하던 선급 비용이라고 하던 자산으로 분개하던 어차피 우리는 뭐다? 무조건 이번 연도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해보니까 얼마? 240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얘는 너무나 비용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120을 비용 취소하고 얘를 선급 비용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아예 비용을 잡지 않았죠. 그럼 잡지 않았으니까 얘는 12월 말 날에 어떻게 분개해야 되겠어요? 비용이 아예 잡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500번대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단기분까지만 분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240을 빼면 되는 거죠. 왜? 240만 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 아니야 하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개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산 때 해야 되는 이 분개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는
비용 분기했기 때문에 많이 잡은 만큼을 빼고 선급비용 돌리면 되는 거니까 얘가 답이고, 혹시나 이 문제가 선급비용으로 분기했다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뭐다? 비용을 아예 안 잡았으니까 비용을 구해가지고 잡아주고, 맞죠? 잡은 만큼은 선급비용 아니니까 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비용의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비용의 자산 처리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두 개를 같이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쌤이 왜 이걸 이렇게 분개를 했느냐? 자, 미안해요. 왜 이걸 이렇게 먼저 분개를 했느냐? 자, 1번 볼까요? 자, 1번도 이 내용의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 얘 보니까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죠. 자, 이 소모품도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방금 풀었던 2번의 원리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이어서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도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9월 5일날에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A4 용지 10박스를 11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구입을 했고 공급가 10만원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산으로 분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결산 현재 판매부서에는 A4 용지가 4박스가 남아있답니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 분기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9월 5일날에 어떻게 분기했을까요? 자, 9월 5일날에 자,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문제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9월 5일날 매매천표에다가 이제 분기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이니까 맞죠? 11만원만큼을 돈을 주었겠죠. 돈을 주었고 그 다음 차변에 뭐다? 소모품 처리했으니까 10박스가 그러면 얼마란 얘기예요? 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은 1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된 거니까 많은 만큼은 부가세 대여금으로 분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계는 좀 어려우시면은요 9월 5일날에 매입 매출전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매입 매출전표 가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A4 용지 10박스 구입 보이죠? 요거 클릭하고 나서 분계 클릭하니까 분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이거 확인해 가지고 이 분계를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렇게 분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어차피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차변의 소모품 자산으로 분계했느냐, 소모품 비로 분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부가세를 빼고 나서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10만원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이 10박스니까 한 박스에 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2번하고 똑같아요. 그쵸? 우리는 뭘 구하면 되죠?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10박스 사가지고 나중에 남아있는 게 얼마이다? 4박스 남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사용한 건 몇 박스입니까? 6박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산 때는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얼마이냐? 6박스를 만원에 곱해가지고 6만원이 소모품비다라고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일단 비용이 얼마인지만 구해내면 돼요. 맞죠? 자,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10박스에서 사용하고 남은 게 4박스니까 6박스를 쓴 거예요. 그럼 6박스를 썼으니까 그 6박스가 한 박스에 만원 해가지고 6만원이 이번 연도에 소모품비 비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용은 6만원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비용을 안 잡고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았어요. 그쵸? 그러면 결산 때는 어떤 분기가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비용을 6만원만큼 잡아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6만원만큼은 더 이상 뭐다? 창고에 없겠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6만원만큼을 빼주는 분계를 대변에다가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분계를 우리는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로 가셔가지고 차변에 뭐 비용 안 잡았으니까 쓴 만큼 비용으로 소모품비 잡아주면 되고 몇 번 때? 네, 800번 때 잡아주시면 되겠죠. 6만원. 너무 많다. 6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EI를 어떻게 한다? 소모품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썼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얘를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는 12월 말날에 어떤 분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는 12월 말날에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하나 비용으로 처리하나 일단 소모품비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돼요. 그럼 10박스에서 4박스 남았으니까 6박스 쓴 거죠. 그럼 6만원이 그냥 소모품비입니다. 그렇죠? 그럼 소모품비를 6만원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기했다면 10만원 잡았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번과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6만원만 남기고 4만원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 날의 분기가 대변의 소모품비를 4만원만큼 취소하는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차변에 뭘로 분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선급비용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모품은 이제 예외적으로 선급비용 자산으로 분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모품으로 남아있다 해가지고 차변에 소모품 재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 논리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기하는 경우에는 12월 말 날에 어떻게 답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번과 2번은 다 풀었고요. 이제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중에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그러니까 기중이라는 얘기는 평소에, 그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장사를 해오면서 현금 가부족으로 분기했던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차변 금액이 2만원 있는데 이게 결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 차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현금 가부족이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비용이나 수익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비용이라면 잡손실, 수익이라면 잡이익이었죠. 근데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잡손실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비용은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의 잡손실 이거 먼저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가부족을 대변에 뭐다? 그냥 없애버린다는 느낌, 즉 채워 넣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원래는 차변에 있었는데 결산되면 사라지니까 대변에 사라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말 날에 차변에 잡손실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였죠 방금? 네, 2만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현금 가부족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동 결산은 없기 때문에 자동 결산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쌤이 수업 시간 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1기 확정 신고기간 4월에서 6월까지의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세는 얼마입니까? 자, 부가세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면 되겠죠. 1기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부가세 클릭, 부가세 신고서 클릭, 그리고 1기 일단 확정 때의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쵸? 1기 확정으로 우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기 확정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가감 납부세액을 묻고 있으니까 차가감 납부세액은 맨 밑에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라 돼 있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37만 7,100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쌤,
200만 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빼면 안 되죠. 왜요?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이미 매출색에서 매입색을 빼서 나온 이 납부색 있죠. 요 납부색에서 문제 보고 있는 요 200만 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이미 빼고 구한 차감 납부색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200이 문제 있는 요 2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377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중에서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그 월의 접대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이 말 나오면은 그쵸?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나오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자, 회계관리에 가시면 여기에 총계정 원장 나와 있죠. 클릭하시고 자, 1월부터 6월달까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F2 누르시고요. 문제는 접대비를 묻고 있으니까 네, 접대비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부터 800번대 접대비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니까 언제입니까? 예,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 봐야 되겠죠. 절대로 잔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달이 될 것이고 금액은 342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다음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월 말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가? 자, 우리 이렇게 자산가 부채와 자본을 물어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라고 했죠? 네, 재무상태표로 가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6월 말 현재이니까 재무상태표 결산재무제표에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자, 6월달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나오는데 자, 이때 유동부채를 보자는 얘기죠. 자, 유동부채가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413-682-300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다? 6월달 말까지의 유동부채예요. 그쵸?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6월 말 현재 전월이니까 저번 달은 5월달이죠. 그러니까 5월달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얘기니까 지금 확인했던 413-682-300에서 5월달의 잔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금액 체크했으니까 5월달로 가셔가지고 5월달의 유동부채의 금액을 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334-238-300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빼주면은 정답은 794440이 정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조회 문제를 마감하도록 하고 현 시간부로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풀이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론 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